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쭉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아직도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데요. 한 3년 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다들 거쳐왔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이제 우리의 업무 환경들을 많이 바꿔놨거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코로나가 굉장히 가속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뭐 당연히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들을 하시고 중요한 이제 자산들을 갖다가 내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다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고 또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업무를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 환경들이 이 IT 인프라도 많이 변경이 됐었죠. 근데 또 많은 경우에 VPN 트래픽들만 이제 추가로 감당할 수 있게 증설하는 수준에서 그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 보니 이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가 어떤 게 좀 지금 이렇게 예, 비대면으로 디지털 전환이 된 업무 환경에서 이슈가 되는지 소개를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안 아키텍처가 변화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게 전통적인 우리 온프레미스의 보안 환경이거든요. 아주 익숙한 그런 그림일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DMZ망의 전형적인 구성이죠. 이 제일 앞에서부터 이제 디도스부터 해서 방화벽, IPS, 웹 방화벽 이렇게 쭉 악성 트래픽들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해진 트래픽들만 이제 웹서버로 전달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흔한 구성입니다. 내부에 이제 오피스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을 담당하는 많은 이제 솔루션들이 존재하고요. 안티바이러스라든지 뭐 DLP나 DRM, 뭐 EDR 최근에 이제 추가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만약에 재택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이제 VPN을 통해서 내부로 단말에 접속해서 사용을 하시고, 또 이제 만약에 바깥에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야 된다 하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뭐 블루코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얘기한 지도 굉장히 이제 좀 오래됐는데, 이제는 정부에서도 매년 막 조 단위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다 온프레미스에 있던 자산들을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에다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산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엔 이제 내부에 있던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뭐 아이아스, 뭐 파스, 사스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뉴스 기사들 보시면 좀 체감이 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작년 말에 고비드에서 한번 350개 정도 되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어요. 서베이를 했는데 몇 개 정도의 사스를 쓰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1개, 그리고 좀 많게는 한 100개 정도 쓰더라.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경우에 그 정도인 거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0개 정도의 사스를 사용하고, 많게는 한 회사가 5천 개 정도의 사스를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뭘 쓰냐 하면, 아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뭐 슬랙이나 노션 이런 서비스들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오피스 안 쓸 수는 없는데 요새는 오피스도 다 구독형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서비스들, 혹은 이제 뭐 소스 관리해야 되니까 기터브 같은 이런 서비스들 거의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 어, 아까 앞에서 했던 기본적인 우리 보안 모델에 대한 가정이라는 게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왼쪽이 기존의 가정인 거죠. 예전에는 당연히 회사에 출근을 해서 내부에 데이터가 있고 하니까 이 회사에서 경계망을 잘 구축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관문만 관리를 잘 하면 됐었죠. 그래서 데이터가 오가는 그 통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방화벽을 쓰든 아니면 이제 뭐 시큐어 웹 게이터를 쓰든 메일 같은 것들 뭐 메일 메일 필터를 써서 악성 코드 검사도 하고 데이터 오가는 것만 최대한 잘 틀어 막으면 됐었는데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재택근무하면 일단 회사의 외부에 있죠. 그 상태에서 이 데이터도 외부에 있습니다. 사스를 사용하니까요. 외부에서 인터넷에 있는 그냥 사스의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안팀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최소한 회사라도 이제 거쳐서 사스 서비스를 쓴다고 하면 캐스비 같은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외부에서 외부 사스로 접속하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이제 4월 달에 랩서스라고 하는 해킹 그룹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이게 이제 랩서스 해킹 그룹이 이제 남미에 위치하는 이제 해킹 그룹인데 옥타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우리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진 그런 회사들을 너무 쉽게 뚫고 거의 뭐 농락하다시피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안 관계자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 해킹 그룹이 쓴 게 뭐 엄청난 기술을 쓴 것도 사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저런 허망할 정도의 단순한 기법들을 가지고도 이렇게 대기업 망을 유린하는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뭐냐면 예전에는 딱 인증 체계를 이제 투팩터로 구성하면 당연히 막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크웹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그런 크리덴셜들을 찾든지 아니면 임직원들을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심 스와핑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SMS로 발송되는 그 인증 문자 같은 것들을 가로챈다든지 아니면 MFA 봄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수락할 때까지 계속 2차 인증 프롬프트가 뜨게 계속 인증 시도를 해요. 그러면 임직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뭐 시스템 에러 났나 하고 그냥 OK를 누르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헬프데스크에다가 전화를 해서 뭐 협력사인데 시스템에 지금 로그인이 안 된다,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클레임을 하면 솔직히 이제 비대면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신원 인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공학적 기법이든 그게 기술적인 수단이든 굉장히 쉬운 방법들로 일단 인증 체계를 통과를 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존에 잘 관리하고 있지 않던 사스 영역들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협업 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요. 요새 보면 대기업들도 다 팀즈 같은 것들 쓰시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슬랙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옥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런 이제 메시징, 뭐 협업 툴 이런 서비스들에서 이 보안 관리가 잘 되고 있냐 하면 이게 완전히 사각지대거든요. 우리가 보안 관제 체계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스 영역까지 관제가 되는 경우들이 거의 드물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까지 관리하고 계신 보안 담당자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팀즈가 되든 슬랙이 되든 지라나 뭐 컴플루언스 뭐 이런 이제 사스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집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요새 이제 회사 문화가 대부분 좀 투명하게 많은 정보들을 최대한 임직원들한테 공유하고 좀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권한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또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계정만 뚫어도 우리 전혀 관련 없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그런 아이디, 뭐 암호, AWS의 뭐 액세스 키 이런 것들이 무시로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랩서스 같은 경우에도 옥타를 해킹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서드파티 저 기술 지원 엔지니어 계정을 탈취해서 들어갔는데 슬랙에서 8,600개나 되는 슬랙 채널에 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저 AKIA라고 검색창에다가 그냥 와일드카드 붙여서 검색하니까 AWS 액세스 키가 다 튀어나오더라. 근데 솔직히 기술 지원하면 뭐
계정 암호 이런 것들 수시로 공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그게 적절하게 이 스코프가 제한이 돼 있냐라는 부분이죠. 이런 게 사실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인 이제 문제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스를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북미나 아니면 뭐 중동이나 뭐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쭉 한 350개 정도 저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은 저런 분류의 카테고리의 사스 서비스들에 대해서 보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인지는 다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당연히 인증 관련된 사스들이겠죠. 아까 얘기했던 옥타라든지 뭐 듀오 시큐리티의 이제 인증 체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애저 같은 경우에도 애저 액티브 디렉터리에서 인증 관련된 로그들이 이제 쭉 뽑아져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협업 툴에 대한 부분들.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정보 권한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이제 요새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많이 쓰시죠. 뭐 원드라이브, 뭐 드랍박스, 뭐 혹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그런 클라우드 드라이브들을 팀 단위로 파일 공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액세스하는지 솔직히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게 거의 지금 관제 체계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사실 고객 정보가 가장 많이 집적되는 게 다 뭐 빅데이터 시스템들입니다. 지금 보면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레디시프트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들 또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들 그리고 뭐 CRM 관련된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사스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죠. 혹은 뭐 요새 계약서 도장을 그러니까 계약서를 도장 찍는 경우가 많이 사라졌어요. 다 전자서명으로 이제 처리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도큐사인이나 뭐 어도비 사인이나 아니면 요새 이제 국내에서 모두 사인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증이 만약에 탈취돼서 들어갔다 그러면 회사의 모든 중요한 이제 계약서들이 다 노출되는 그런 결과들이 벌어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젠데스크라든지 뭐 지라 같은 데서 티켓팅하는 시스템들 기술 지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기술 지원하면서 아이디나 암호 같은 것들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권한 범위들이 제대로 제한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핵심적으로 보안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한 5가지 정도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제일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어덴티케이션, 당연히 이제 인증에 대한 부분이죠. 뭐 실패하는 거에 어차피 못 들어왔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로그인을 성공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내가 원래 사용하던 장치가 아닌 걸로 로그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지역에서 로그인했다든지 나는 한국에만 있는데 미국에서 로그인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로그인에 성공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상 징후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야겠죠. 물론 랩서스가 뚫고 들어올 때도 프록시 IP를 써서 지역까지 맞추는 정도의 그런 액션들은 다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요새 이제 그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크리미널 IP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다 사용하시면 프록시나 VPN 타고 들어오는 그런 IP들은 다 구분해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소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사스 같은 경우에 OOS를 이용을 해서 권한 인가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사스 사용하다 보면 이 애플리케이션의 권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yes 누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허가를 해주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따로 안 물어보고 자유롭게 그 애플리케이션이 허가받은 범주 안에서 정보들을 다 액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GitHub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유혹적인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무료 기능들이죠. 그런 거 가지고 인가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인가해주는 순간 소스가 다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물론 믿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의도한 범위 내에서 토큰이 요청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
또 계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10개만 사스를 써도 솔직히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폐사한다든지 다른 부서로 이제 이동한다든지 하는데 10개 이상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미처럼 100개나 되는 사스에서 이 계정 정확하게 다 관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계정이 만들어지는 관리자 계정이 만들어진다든지 휴면 계정인데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네 번째는 이제 액세스에 대한 부분인데 기밀에 대한 그런 파일들을 접근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아까처럼 크리덴셜 중요한 이런 정보들을 액세스를 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형상 변경에 대한 부분들. 아까 랩서스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정보를 어떻게 유출시켰냐고 하면요. 익스체인지 온라인에서 메일 포워딩 룰을 변경을 했습니다. 수발신되는 모든 메일을 공격자의 메일로 그냥 포워딩을 시킨 거예요. 이게 설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냥 한 줄 설정 바꾼 건데 기업의 모든 이제 메일 내용들이 다 유출된 겁니다. 근데 이게 모니터링이 되냐? 솔직히 사스에서 관리 설정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노티 받고 계신 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타깝게도 지금 사스 서비스들이 이 보안 기능들을 많이 잘 갖춰놓은 경우들이 거의 드뭅니다. 솔직히 말해서 빅테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잘 해놨는데 이제 막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스들이 새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엔터프라이즈 사스를 하신다면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내가 고객인데 사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거를 API를 안 갖춰놓고 있다 하면 벤더에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해야 이게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로그인에 대한 로그들 그리고 저 모든 행위에 대한 로그들 내가 누가 언제 어떤 객체에 읽었는지 업로드를 했는지 다운로드를 했는지 썼는지 이게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없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기록을 남기더라도 변경은 감사 기록을 남기는데 조회를 기록을 안 남기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아요. 이건 거의 제가 2000년 초반의 상황을 좀 떠오르게 하는데 2000년 초반에 이제 방화벽 우리 처음에 이제 구축하고 관제 시스템 구축을 할 때요. 디나이 로그 그러니까 방화벽 차단한 로그는 남기는데 액세스한 로그들은 양이 많으니까 이 관제 시스템에 저장하지 말자 이런 사이트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면 당연히 접속한 상태에서 나기 때문에 언로우 로그가 안 남아 있으면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지금 사스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읽기 관련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액세스 로그가 남아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뭐 100개가 넘는 사스를 사용하는데 손으로 수작업으로 그걸 감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동화할 수 있는 API, 그러니까 설정을 읽을 수 있는 API들을 제공을 해줘야 그걸 가지고 이 체크리스트들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직접 개발하시는 입장이면 해주시고 뭐 내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한다. 그럼 요구하십시오. 예.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 구글 미트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OOS 관련된 인증 관련된 그런 모든 감사 기록들이 전부 다 남거든요.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권한 범위로 파일을 읽었다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예를 들면 링크가 있는 사용자는 다 읽을 수 있어 이런 권한 범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드라이브 감사 로그들이 있으면 쉽게 이렇게 시각화해서 현재 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클라우드에 관련된 보안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립토 제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올해 5월에 커뮤니티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개발자한테
3억이 청구됐어요. AWS에서. 근데 이게 뭐 본인이 뭐 당연히 그걸 써가지고 3억이 청구된 게 아니라 해킹 당해가지고 3억이 청구되는데, 이게 GitHub에다가 프라이빗 리파지터리니까 나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액세스 키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팀원이 나 이거 포트폴리오로 이제 좀 이력서 낼 때 써야겠다 해가지고 포크해서 퍼블릭 리파지터리로 열었고, 그 순간 이제 거기 안에 있던 크리덴셜이 노출이 되면서 바로 이제 공격에 이용당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면, 그러니까 일단 키가 노출되면 VM 쫙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채굴하는 악성 코드 심고 이제 빼가겠죠. 암호화 패드를 빼가겠죠. 그래서 저런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많은 보안 체크리스트들,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된 체크리스트들을 이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벤더나 아니면 이제 보안 회사들이 배포를 하는데요. 제가 일부만 옮긴 거예요. 보통은 한 60개에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리소스가 계속 바뀌거든요. 우리가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하면 좀 이제 장비 도입하거나 서비스 오픈하기 전에 뭐 보안 체크리스트 쫙 감사를 하면 되는데, 클라우드는 수시로 서버나 아니면 컨테이너, 뭐 네트워크 세팅 이런 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감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CSPM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가지고 이런 보안 세팅들을 다 자동으로 검사를 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얼러트를 받게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도 요새는 한 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들도 다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쓰는 입장이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든 멀티 클라우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용 이제 CSAP 인증을 받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SaaS 서비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WS는 민간용으로, 뭐 네이버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용으로 이런 식으로 다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따로따로 보안 관리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다 통합해서 자동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뭐 API 감사, 그러니까 서버를 생성하든지 서버를 반납을 하든지 내가 권한들을 갖다가 변경을 하든지 하면 그거를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AWS든 네이버 클라우드든 관계없이 다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 모니터링 하도록 통합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모니터링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난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로그인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시각적으로 한 방에 팍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메일이나 SMS로 경보 처리할 수도 있겠죠. 혹은 아까처럼 막 3억이 청구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공격에 의해서도 아니라 내부에서 뭐 데모용으로 쓴다든지 테스트용으로 썼다가 까먹고 그냥 방치하다가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환율까지 다 적용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가 필요하겠죠. 혹은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채굴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CPU를 다 100%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과부하 걸리는 인스턴스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쭉 SaaS 그리고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무엇을 왜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마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까지의 통합 로그 시스템들은 이런 건 다 합니다. 기존에 다 온프레미스 환경용으로 구축이 됐기 때문에 뭐 로그 파일이나 시스로그, 뭐 SNMP 혹은 뭐 DB에서 로그 수집해오는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모든 솔루션들이 그냥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쭉 설명한 SaaS나 클라우드도 그렇게 되냐? 그거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리소스들은 동적으로 쭉 계속 변경되는 특성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서버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고
컨테이너도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하고. 근데 우리가 보안할 때 로그만 수집 설정을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자동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보통 구성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뭐 컨테이너에서 카프카나 아니면 저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펍섭 메시징 인프라를 써서 거기다가 로그나 메시지를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다 쓰시기 때문에 앞에다가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그냥 파이어호스로, 그러니까 AWS의 파이어호스로 로그를 일괄적으로 뽑아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을 때 당연히 그런 사스나 뭐 파스에서 로그들을 데이터를 펌핑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혹은 저기 보이는 뭐 AWS S3나 Azure 블롭스 같은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이 파스들이 혹은 사스들이 감사 로그들 혹은 액세스 로그들을 다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도 로그들을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단순히 로그를 수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쭉 했던 것처럼 보안 설정을 확인을 하려면, 체크리스트를 돌리려면 SDK나 REST API를 써서 현재 설정 상태들을 다 조회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능들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레거시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으로는 그런 게 당연히 서포트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에이전트들이 붙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컨테이너나 VM에다가 에이전트를 넣는다고 하면 수백 대나 수천 대가 순식간에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전 방식대로 UI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수집 설정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거든요. 결국은 요새 이제 IAC 뭐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쿼리나 REST API를 써서 그런 수집 설정들을 다 자동으로 이런 수백 대 수천 대 되는 이 수집 에이전트들에다가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핵심 기능들이 구현이 돼 있어야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사스나 클라우드까지 포괄해서 보안 이제 통제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모델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규제를 이제 많이 받는 분야 같은 경우에 하시던 대로 이렇게 온프레미스에다가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데, 클라우드나 사스 쪽에서도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워드 프록시를 구성해서 제한된 위치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나 사스 쪽에 적재되는 데이터 혹은 API들을 호출해서 데이터 통합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시작한 회사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시려고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 경우에는 이런 로깅 인프라를 클라우드에다가 구성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는 그냥 중계할 수 있는 에이전트만 설치를 해두고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압축, 암호화를 다 해서 이런 로깅 인프라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나 사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에 위치한 이 로깅 인프라스트럭처로 데이터들을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이 슬랙 같이 웹훅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준다고 하면 받는 쪽을 퍼블릭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특히 이렇게 이제 퍼블릭에 로깅 인프라가 있는 경우가 훨씬 자연스럽죠. 근데 물론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시겠죠. 이 통합 로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될 거고 관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모델로 갔을 때에는 담당자는 따로 없어도 이런 인프라가 다 매니지드가 되지만, 반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또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막 그런 경우가 잦다고 하면 차라리 이제 일본 모델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것들은 배포하는 모델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저희 로그프레소를 솔루션을 좀 소개를 하고 이제 세션을 마칠까 하는데요.
저희 이제 로그프레소에서는 이 통합 차세대 통합 로그 관리부터 이 SIM 그러니까 이제 통합 보안 관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OA 이 보안 운영 자동화까지 이 모든 이제 보안 운영에 대한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차별화된 부분은 저희 타사하고 다르게 이렇게 로그프레소 스토어가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들을 다 이 스토어에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필요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뭐 온프레미스에 있는 플랫폼이든 아까처럼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플랫폼이든 설치를 하시면 바로 최소한의 설정으로 대시보드까지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동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로그프레소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로깅 as a 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로그프레소 클라우드로 접속을 하셔서 여기서 바로 이제 회원가입해서 이제 클러스터 생성 버튼을 누르면 거의 전체 한 10분 내외에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브라우저만 갖고 있으면 이제 클러스터 만들어진 쪽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원하는 앱 설치하고 아까 보셨던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든 노션이든 뭐 슬랙이든 원하는 이제 인테그레이션용 앱을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아마 내년 초에 출시될 것 같은데 많이 이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K08 부스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부스에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한번 좀 말씀 주신 거 네, 한번 지금 여기 세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인증 정책 중 다중 인증에 대한 취약점을 설명하셨는데 이 다중 인증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화된 로그인 접근 통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혹시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사실 저렇게 이제 인증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서 분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CTI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인증 로그와 그리고 CTI 그 인텔리전스 정보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행위 정보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증한 그 순간에만 보는 게 아니라 인증한 이후에 내부의 자산에 어떤 식으로 액세스 패턴을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연관시켜서 얼러트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게 악의적으로 이제 미변조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들은 CC 인증 받을 때 다 미변조에 대한 그 대비 사항들을 다 인증 평가 항목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HMAC으로 남겨서 미변조 여부를 다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SaaS 기반 솔루션 중에 SOA나 CM 솔루션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이제 로그프레소 소나나 로그프레소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SOA나 CM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기존에 뭐 스플렁크나 엘라스틱이나 아니면 큐레이터 이런 기존 로그 매니지먼트 혹은 CM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통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앱으로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부스에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